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영어 10분의 계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던 쇼핑할 때에서 교환 환불 요청할 때 어떤 거 했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쇼핑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환, 환불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희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인 can I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네, 그래서 우리 can I 패턴을 사용한 문장 하나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어요. 교환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되게 기본적인 문장 하나 했었는데 일단 뭐뭐 할 수 있나요? 똑같으니까 can I로 시작하시고요. 교환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exchange 붙이고 마지막에 그거 교환할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it까지 붙여서 문장 완성했었는데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저 교환할 수 있나요?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오늘 이제 새로운 테마로 넘어왔죠. 또 식당에서인데요. 식당에서 예약할 때 요때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00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예약할 때입니다. 네, 요 식당 예약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식당도 일부 식당은 그런데 외국 식당은 예약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일이죠. 특히나 이제 좀 격식 차리고 이런 데라면은 예약 없이 가면은 괜히 또 갔다가 허무하게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밥도 못 먹고. 그렇죠. 그래서 예약할 때 필요한 문장, 어떤 걸 영어로 말해야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I want라는 패턴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그렇죠. 이거 해석 자체가 I want는 뭐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우리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 하고 싶어요. I want. I want. I want. 네, 그러면 이제 이 패턴 I want를 사용한 문장 두 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뭐 기본적으로 딱 전화나 이제 직접 가서 예약할 수 있는데 가자마자 처음으로 할 만한 말이죠. 저 자리를 좀 예약하고 싶어요. 이런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 자, 나 뭐뭐 하고 싶어요 똑같으니까 I want로 시작하신 다음에 근데 예약하다가 영어로 뭐죠? book. book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책이라고 할 때 책을 book이라고 하잖아요. 그 book이랑 똑같죠, 완전 철자까지. 근데 이게 그 명사로 쓸 땐 책이라는 의미고 뭔가 이제 동사로 쓸 때는 예약하다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I want to book이라고 할게요. I want to book. 여기까지 하면은 나는 예약하고 싶어요. 그렇죠. 난 예약하고 싶어요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자리가 이게 영어랑 한글이 완전 달라요. 한글로 자리는 의자를 의미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외국에서는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A table. 그렇죠. 테이블. 그러니까 식탁을 예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생각이 더 잘 날 것 같아요. 문화가 좀 다른 거죠, 우리랑. 그래서 나는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이 문장은 아까 했던 단어들 그대로 다 붙여서 문장 말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I want to book a table. I want to book a table. I want to book a table. 네, 그럼 이번에 또 두 번째 문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상황에 딱 맞는 팁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팁. 예약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예약하는 김에 뷰가 좋은 자리나 창가 자리 등 우리가 좀 원하는 자리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냥 좋은 뷰 자리 주세요라고 할 거면은 영어가 너무 어렵다. 나이스 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알아서 다 알아듣고 그쵸. 가능하면 전망에 좋은 자리를 줄 거거든요. 나이스 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I want 패턴 사용한 두 번째 문장으로는 2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다. 이런 문장을 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인원수를 말하는 좀 더 디테일해진 그런 문장인데요. 일단 되게 쉬운 게 아까 우리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는 다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I want to book a table. 그렇죠. I want to book a table까지 하면은 자리 예약하고 싶다. 근데 2명 자리야. 그럼 뒤에다 뭘 붙여요? For two. 그렇죠. For two라고 하면은 2명을 위한 자리를 예약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거 우리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2명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I want to book a table for two. I want to book a table for two. I want to book a table for two.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식당에서 예약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2개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 거는 보통 예약을 하면은 그냥 예약자 명을 무조건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름을 알아야 예약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맞는 본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문장이지만 혹시 모르니 꼭 알고 가라는 의미에서 제 이름은 뭐뭐예요. 이런 문장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제 이름은 뭐뭐예요라고 할 때 시작 어떻게 해요? 많이 하죠. My name is. 그렇죠. My name is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름 붙이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름 붙여서 해볼게요. 케빈. 오케이. 그래서 자, 제 이름은 케빈이에요라고 하는 문장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 케빈이에요. My name is Kevin. My name is Kevin. My name is Kevin. 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해볼 만한 문장은 자기 이름까지 말했고 이제 갈 건데 식당에 자, 여행을 한 거라서 내가 렌트카까지 다 빌렸어. 편하게 가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없는 식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 주차장 있어요라는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자, 이것도 우리가 아는 패턴이에요. 자, 뭐 가지고 있냐, 뭐 있냐라고 물어볼 때 뭘로 시작해요? Do you have Do you have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주차장만 붙이면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a parking lot? 그렇죠. A parking lot이라고 합니다. parking lot. 자, 요거 붙여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주차장 있어요? Do you have a parking lot? Do you have a parking lot? Do you have a parking lot?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들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계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식당에서 예약할 때 어떤 거 배웠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약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희 같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만능 패턴인 I want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 I want를 사용한 문장 하나 정도 복습해 볼 건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일단 뭐뭐 하고 싶어요 똑같으니까 지난 시간에 패턴 I want 쓰시고요. 자, 자리를 예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book a table 요거를 I want to 뒤에 붙여서 문장 완성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I want to book a table. I want to book a table. I want to book a table.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식당에서 자리 문의할 때로 넘어가 볼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02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자리 문의할 때입니다. 네, 요 식당을 딱 갔는데 자리가 타입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2인석이 있을 수도 있고 4인석이 있을 수도 있고 창가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로 자리 아니면 좀 되게 프리한 데 가면 흡연 자리 비흡연 자리 이런 걸로도 나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원하는 좌석에 딱 앉기 위해서는 몇 개 간단한 문장만 알고 있어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Do you have?라는 패턴입니다. 무언가 있는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네, 우리 Do you have 패턴 몇 번 했었는데 뭐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패턴이죠. 이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 있나요?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네, 자 그러면은 이 패턴 Do you have를 사용한 문장 2개 정도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데 일단 자리 있나요? 자리를 문의하러 간 거니까 자리 있나요? 라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장 해볼게요. 일단 뭐뭐 있나요? 똑같으니까 오늘 패턴 Do you have 쓰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리라고 할 때 외국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A table. 그렇죠. 테이블. 그러니까 자리를 체어나 의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식탁을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거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패턴 뒤에 a table 붙여서 문장 같이 완성해 볼게요. 자리 있나요?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해보기 전에 오늘 상황에 딱 맞는 또 확실한 그런 팁을 좀 몇 개 들어보고 갈게요. 네, 아까 케빈 씨가 말씀하셨듯이 식당에는 되게 다양한 자리들이, 다양한 유형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외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테이블에 여러 손님들이 좀 쉐어하는 그런 테이블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테이블로 안내 받았을 때도 뭐 당황하지 마시고 가서 맛있는 식사하시길. 영어를 네.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잖아요. 맞아요. 배웠던 거 써먹을 수도 있고. 외국인들하고. 자 그러면 이 팁을 들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do you have를 사용한 두 번째 문장 해볼 건데 이런 문장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까지 가서 이제 식당을 딱 갔는데 야외석이 너무 괜찮아 보여.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밖에 자리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뭐뭐 있나요 똑같으니까 do you have 똑같이 쓰시고요. 자, 밖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그냥 테이블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A table outside. 그렇죠. A table outside. outside 뜻이 밖에 외부라는 의미라서 이제 table outside라고 하면은 밖에 있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요거 붙여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밖에 자리 있나요? Do you have a table outside? Do you have a table outside? Do you have a table outside?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패턴을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자리 문의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장 두 개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우리가 딱 자리 문의하러 딱 갔는데 좀 기다리래.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리래. wait 막 이래 나한테. 그러면은 근데 기다린 지 좀 됐어. 내가 보니까 자리를 치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리가 언제 준비되는지 이런 문장을 좀 같이 해볼게요. 그래야지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야 좀 편하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언제 뭐뭐 할 거냐고 물어볼 때 항상 시작하는 게 있죠. when으로 시작하시고요. 자 테이블이 준비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Table is ready. 그렇죠. table is ready라고 해요. 그래야 자리가 준비된 거니까. 근데 자 앞으로 미래에 준비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will을 사용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우리 알려드리기 너무 또 이제 문법적으로 다가가는 게 좀 복잡하니까 우리 바로 그냥 말로 해볼게요. 자리 언제 준비돼요? When will the table be ready? When will the table be ready? When will the table be ready? 그렇죠. will을 이제 when 다음에 넣어가지고 when will the table be ready라고 한 거죠. is 대신 be로 바꿔가지고 will을 썼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해볼 만한 문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 딱 어디 자리에 딱 앉혀줬는데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저 서버분한테 말을 하는 거죠. 저희 저 자리에 앉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좀 해볼게요. 손가락 가리키면서 하는 그런 문장. 자, 일단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뭐로 어떻게 시작해요? Can we? Can we?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앉을 수 있나요? Can we sit? Can we sit인데 어디냐면은 저 자리예요. 그래서 at that table. that table 하면은 저 자리 that table을 말하는 거죠. 자, 요거 순서대로 다시 붙여서 문장 말해 볼게요. 저희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Can we sit at that table? Can we sit at that table? Can we sit at that table?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자리 문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들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기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식당에서 자리 문의할 때 여기서 어떤 거 배웠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리 문의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희 같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는 만능 패턴인 do you have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do you have 패턴 사용한 문장 하나 복습해 볼 건데 우리 이런 문장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 일단 뭐뭐 있나요니까 지난 시간 패턴 do you have 그대로 쓰시고
자리를 의미하는 a table 요거 붙여서 문장 완성했었거든요.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자리 있나요?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식당에서 주문할 때 요때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4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주문할 때입니다. 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뭐 손가락으로 그냥 메뉴판 찍찍찍 이렇게 찍어도 뭐 가능은 해요, 주문이. 그쵸. 근데 주문을 할 때 좀 말로 하면 더 멋있잖아. 외국까지 나갔는데 그냥 맞아. 손가락으로 디스 이것보다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는 패턴을 사용한 그런 문장 몇 개 좀 기억하셨다가 가서 이제 딱 말로 딱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I want라는 패턴입니다. 무언가 원하는 걸 말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나왔던 패턴이죠. 이 I want 패턴 해석 자체는 뭐뭐를 원해요, 뭐뭐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죠. 우리 같이 이 패턴부터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를 원해요. I want. I want. I want.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패턴 I want를 사용한 문장 두 개 같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또 여행 가면 또 그렇게 맛있는 맥주를 원해요라는 문장을 좀 같이 해볼게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뭐를 원해요, I want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맥주 뭐 이런 거 그것만 영어로 바꿔서 넣으면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맥주가 영어로 뭐죠? Beer. 그렇죠, beer라고 하죠. 그래서 beer만 붙여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맥주를 원해요. I want beer. I want beer. I want beer.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또 해보기 전에 오늘 상황에 맞는 확실한 팁 하나 들어보고 갈게요. 네, 해외 여행할 때 우리가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따로 받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럴 때 돈을 안 내고 싶은데 목은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럴 때는 tap water, 그러니까 수돗물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도꼭지가 영어로 탭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탭 워터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 수돗물을 말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미국 같은 데는 괜찮은데 유럽에서는 탭 워터 드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유럽은 석회수가 나오거든요. 수돗물에서. 그래서 배에 아파서 고생하고 맞아. 싶지 배탈 날 수도 않다면은 있죠. 돈을 좀 쓰더라도 그냥 식당에서 물을 파는 물을 사 사 먹는 드시는 걸로? 게 좋을 것 같고 네. 미국이나 어디 괜찮은 나라 갔다라면은 그냥 탭 워터 드셔도 상관없죠. 맞아요. 수돗물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팁 들어봤고 두 번째로 이 I want 패턴 사용한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많이 먹는 거죠. 외국 가면 스테이크를 원해요. 이런 문장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쉬운 게 I want로 시작하신 다음에 스테이크만 영어로 바꾸면 되는데 스테이크는 영어로 바꾸면은 steak. 스테이크 똑같죠. 그래서 되게 쉽죠. 자, 같이 해볼게요. 스테이크를 원해요. I want steak. I want steak. I want steak.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주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두 개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거는 아까 시키긴 했는데 뭔가 좀 내가 좀 제대로 시켰나? 아니면 다른 거 먹을까? 마음을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뭐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무슨 패턴 쓰죠? Can I? Can I?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메뉴판을 보다라는 표현만 붙이면 돼요. 메뉴판 보다 뭐라고 할까요? See the menu. 그렇죠. C가 보는 거고 the menu. 요게 바로 그 우리나라 말 메뉴판이죠. 자, 그럼 요거 순서대로 붙여서 문장 같이 완성해 볼게요.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the menu? Can I see the menu? Can I see the menu?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볼 만한 문장은 이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뭐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좀 그룹 지어서 다니는 편이잖아요. 음식을 근데 시켰는데 음식 이거 두 개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요청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주세요라는 문장을 같이 해볼게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본죽 가면 가장 많이 써요.
맞아. 본죽에서 인정? 잘했어. 인정. 동감? 왜냐면 본죽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한번 많은 해볼게요. 것보다 되게 커 하나가 두 개 나누면 딱 좋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런 것처럼 본죽에 사는 것처럼 음. 여러분 외국 가서도 두 개로 나눠달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자 되게 쉬운 게 자, 나누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죠? split.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스플릿. 음. 발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스플릿.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를 나눠야 돼요. 스플릿 it. it. 근데 두 개로니까 into. 그렇죠. into라고 해야지 두 개로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해보면은 split it into라고 돼요. split it into.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한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약간 부탁해야죠. 이거 서비스 같은 거잖아. 그치. 부탁을 해야 되죠. 공손하게. 끝에 뭘 붙이죠? Please. Please까지 붙이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두 개로 나눠서 주세요. Split it into please. Split it into please. Split it into please.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기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이때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만능 패턴인 I want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I want 이 패턴 사용했던 문장 하나 복습해 볼 건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어요. 맥주를 원해요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뭐를 원해요 똑같으니까 지난 시간 패턴 I want로 시작하시고요. 맥주는 영어로 beer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만 붙여서 문장 바로 완성을 했었거든요.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맥주를 원해요. I want beer. I want beer. I want beer.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강의 식당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요때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06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입니다. 요거는 정말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표현들이 여기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거야. 뭐 그냥 뭐 불편하면 좀 감수하면 돼. 다른 것들은. 근데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은 이거는 식당에 꼭 말하거나 미리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야만 하거든요. 괜히 비싼 돈 내고 음식 다 통으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 나오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can you라는 패턴입니다.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그렇죠. 이 can you 여러 번 했었는데 해석 자체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패턴이죠. 이 패턴부터 같이 몇 번 해볼게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Can you? Can you? 네, 그러면 이제 이 패턴 can you를 사용한 문장 두 개 같이 해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이거 못 먹는 분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땅콩 빼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 해볼게요. 땅콩 알러지,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땅콩 빼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탁을 하는 거니까 뭐뭐 해줄 수 있냐 똑같으니까 can you로 시작을 하시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뭐를 빼내는 걸 뭐라고 하죠? Take out. 그렇죠. take out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식당들 가면 테이크아웃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테이크아웃 자체가 뭔가를 집어서 가지고 나가는 걸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에서 내가 말하는 재료를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빼서 가져가라 네가. 나 안 먹을 거다 그거.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n you take out까지 한 다음에 자, 땅콩. peanuts. the peanuts라고 하죠. peanuts.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붙이면 문장 나오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땅콩 빼줄 수 있나요? Can you take out the peanuts? Can you take out the peanuts? Can you take out the peanuts?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 또 알아보기 전에 오늘 상황에 딱 맞는 팁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팁은
많이들 안 먹고 싶어 하시는 음식 재료인 것 같아요. 저는 다 잘 먹는데 얘는 좀 못 먹겠더라고요. 바로 그 동남아 요리나 멕시칸 요리에 들어가는 고수 아시죠? 고수. 응. 이건 진짜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신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재료 같아요. 그 정도군요. 이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화장품 먹는 것 같다. 맞아. 향이 너무 세죠. 샴푸를 씹는 느낌이다.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잘 드시는 분도 되게 잘 먹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튼 그 고수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르쳐드릴게요. 고수는 cilantro. 그래서 cilantro 없이 주세요. 그냥 no cilantro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ilantro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cillantro라고 하는데 동남아권에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동남아권은 cilantro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팍치. 걔네 나라 말로 이제 팍치라고 하고 중국어권도 고수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중국어권 가서는 팍치, cilantro 다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향차이. 이렇게 3개의 단어 정도는 알고 여행을 가셔야지 그쵸? 고수를 이제 다 피할 수 있는. 고수를 안 먹겠다는 의지. 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고수 관련한 팁을 좀 알아봤고 두 번째 문장, 오늘의 패턴 can you를 사용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장 해볼 건데 우리 새우 같은 거가 갑각류라고 하죠. 갑각류 알러지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가지고 먹으면 막 입술 붓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우 빼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빼줄 수 있나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Can you take out 그렇죠. Can you take out이라고 시작을 하신 다음에 새우. the shrimp? 그렇죠. The shrimp. 슈림프 여러분 많이 익숙한 단어죠. 슈림프 피자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슈림프만 끝에 붙이면 되거든요.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새우 빼줄 수 있나요? Can you take out the shrimp? Can you take out the shrimp? Can you take out the shrimp? 네, 그럼 이번에는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문장 2개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난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건 냄새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그래서 직원 불러서 말하는 거죠. 저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환불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대신 여러분이 손도 안 댔어야겠죠. 손 다 내놓고 이거 못 먹어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나는 몸을 못한다 이럴 때 뭐라고요? I can't. I can't라고 합니다. I can't. 난 못해요. 이런 말인데 자, 지금 뭘 못하는 거냐면은 이것을 먹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영어로? Eat this. 그렇죠. eat th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붙인 문장 나오는데 같이 해볼게요. 저 이거 못 먹어요. I can't eat this. I can't eat this. I can't eat this. 네, 그럼 두 번째로 해볼 문장은 딱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심상치 않아.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저기요, 여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간 거죠?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같이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일단 무엇이 뭐냐고 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게 있죠. 뭐죠? What? 그렇죠. What's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무엇이 뭐뭐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what's, 자, 그 안에. In it. 그렇죠. in it이라고 합니다. in이 뭐뭐 안에죠. it은 그것이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합쳐서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간 거죠? What's in it? What's in it? What's in it? 가끔은 뭐가 들어간지 모르고 먹을 때가 더 행복할 때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기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식당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이때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인 can you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 can you를 사용했던 문장 하나 정도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죠. 땅콩 좀 빼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있거든요. 일단 뭐뭐 해줄 수 있냐라는 지난 시간의 패턴 can you를 쓰신 다음에 빼다라는 의미는 take out이고 땅콩은 the peanuts였죠. 요거 순서대로 합쳐서 문장 같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몇 번 해볼게요. 땅콩 좀 빼줄 수 있나요? Can you take out the peanuts? Can you take out the peanuts? Can you take out the peanuts?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식당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요때로 넘어가 볼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8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정말 벌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벌어났다라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말로 이렇게 꼭 불평불만 꼭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그쵸. 거는. 뭐 음식이 잘못 나왔다던가 음식이 막 썩었다던가 막 상했다던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럴 땐 여러분이 꼭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만능 패턴인 it'라는 패턴입니다. 네, 요 이츠 패턴 우리가 몇 번 했었는데 해석 자체는 이것은 뭐뭐예요 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패턴이었죠. 이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그거 뭐뭐예요? It's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패턴 H를 사용한 문장 2개 해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이제 요런 거. 뭐 흔하게 벌어질 법한 일인데 야, 이거 좀 덜 익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거 뭐뭐예요 오늘 패턴 쓰면 되니까 it로 시작하시고요. 자, 덜 익다. 요거 한 단어로 해결 가능하거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undercooked. 그렇죠. undercooked라고 합니다. under가 뭐뭐 아래잖아요. 뭐보다 미치지 못한 거를 under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cooked가 그리고 원래 요리가 된 거예요. 근데 undercooked니까 요리가 덜 된 거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단어 붙여서 같이 문장 말해볼게요. 이거 덜 익었어요. It's undercooked. It's undercooked. It's undercooked. 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또 해보기 전에 오늘 상황에 맞는 팁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팁은 우리 해외에서 식당 가셨을 때 많이 드시는 음식인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 익힘 정도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rare, medium, well done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rare가 거의 안 익힌 거, medium이 절반 정도 익힌 거, 그쵸. well done이 그냥 바싹 다 익혀준 거. 근데 혹시 나는 medium과 well done 그 사이 어디쯤에 정도의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그럴 때는 medium well이라고 하시면 되고 혹은 좀 덜 익혀서 rare나 medium 그 사이 정도를 먹고 싶다 할 때는 또 medium을 먼저 말하셔서 medium ra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3개의 단계가 있는 건데 세분화시키면 5개까지 그쵸. 된다는 거죠. 저는 보통 미디움 웰던 먹는 거. 저도요. medium well이 딱 좋더라고요. 미디움은 저는 좀 너무 생고기 같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레어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진짜. 신기해. 육회 같은 건가? 자, 그럼 우리가 팁 들어봤고요. 두 번째 우리 이츠 패턴 사용한 두 번째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이런 문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짜. 소태야 소태. 소태? 너무 나이 먹은 듯한 표현이었죠. 자, 너무 짜. 간장이야 간장. 간장. 소금이다 소금. 약간 이런 느낌.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짜요라고 말하는 문장을 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것은 뭐뭐예요 똑같으니까 it'로 시작하고요. 자, 그냥 짜다는 뭐예요? It's salty. salty라고 씁니다. salty. 근데 너무 짜다고 할 때는 Too salty. 그렇죠. to라는 표현이 있죠. too salty 하면은 너무 짜요라고 짜요를 약간 강조해 주는 그런 표현 되거든요. 요거 붙여서 같이 해볼게요. 이거 너무 짜요. It's too salty. It's too salty. It's too salty.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패턴을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장 2개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식당을 딱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라서 사람도 많고 막 되게 정신이 없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문했던 게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 음료를 깜빡했다던가 요리는 다 나왔는데 콜라 분명 시켰는데 왜 안 주지? 약간 이런 거. 이럴 때는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이제 웨이터분들 하나 잡아서 물어보는 거죠. 저 음료를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갖다 주실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음료를 못 받았어요 라는 문장 같이 해볼 건데 일단 나 받지 못했다 라고 할 거면 뭐라고 해요? I didn't get. 그렇죠. I didn't get이라고 합니다. I don't get 아니에요. I don't get은 지금 당장 안 받은 거고 받지 못한 거니까 과거형으로 말을 해야겠죠. I didn't get 이라고 한 다음에 자, 내 음료. My drink. 그렇죠. My drink 붙여서 문장 완성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저 음료 못 받았어요. I didn't get my drink. I didn't get my drink. I didn't get my drink.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요거는 우리 해커스톡 광고에도 나왔던 건데 그래요? 우리 이것 좀 데워줄 수 있나요? 아. 라는 요 문장을 좀 같이 만들어 볼게요. 광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temperature 뭐 이러면서 막 온도 올려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굉장히 쉽게 말하는 법이 있다 하면서 광고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일단 뭐뭐 해줄 수 있냐는 뭐라고 하죠? 우리 시작을? Can you? 그렇죠. can you로 시작하시고요. 자, 이것을 데펴줄 수 있냐예요. 요거 딱 세 단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하죠? Hit this up. 그렇죠. hit this up이라고 합니다. 원래 hit up이 뭔가 데우는 거예요. hit up, hit up. 근데 이거를 데워달라고 할 거니까 가운데 this를 붙여서 말한 거거든요. 같이 문장 말해볼게요. 이것 좀 데워줄 수 있어요? Can you hit this up? Can you hit this up? Can you hit this up?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기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식당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어떤 걸 배웠었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희 같이 음식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만능 패턴인 it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 it를 사용했던 문장 하나 복습해 볼 건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어요. 이거 덜 익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뭐뭐예요 이 패턴이 it니까 그거 똑같이 써주신 다음에 덜 익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undercooked를 써가지고 문장 완성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이거 덜 익었어요. It's undercooked. It's undercooked. It's undercooked.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식당에서 식기류 요청할 때 이때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10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식기류 요청할 때입니다. 네, 이 식기류 요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식당에서 쓰는 스푼, 포크, 나이프, 혹은 젓가락. 접시? 젓가락 쓸 수 있어. 어쩌면은. 왜냐면은 아시안 푸드 식당이면은 젓가락 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말한 대로 접시나 보울. 굉장히 많죠. 식기류라는 게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청할 일이 우리 생기잖아요. 보통 식당 가면은 내가 뭐 웨이터가 못 보고 있는데 내가 뭐 저 식기류를 떨어뜨렸다던가 아니면 딱 받아보니까 식기류가 더럽다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can you라는 패턴입니다. 무언가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그렇죠. 저희 굉장히 많이 했던 패턴이죠. can you라는 패턴 해석은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우리 이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 좀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Can you? Can you? 네, 그럼 이제 이 패턴 can you를 사용한 문장 두 개 같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제 외국 여행 가면 가장 많이 쓰게 될 식기류 중에 하나인데 포크,
포크를 좀 갖다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 뭐뭐 해줄 수 있냐가 똑같으니까 우리 can you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Bring me. 그렇죠. bring me라고 합니다. bring이 뜻이 가져오다. 가져오다, 가지고 가다 이런 걸 bring이라고 하고요. bring me라고 했으니까 me가 나죠. 그래서 그쵸. bring me는 나한테 가져다 달라는 의미예요. 근데 뭘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포크죠. 포크는 영어로 A fork. 그쵸. fork라고 하죠. fork. 포크라고 하면 안 돼요. 맞아. 포크는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돼지. 포크 커틀릿 할 때 그 포크. for F자니까 그 뭐야 앞니로 밑에 입술을 살짝 지그시 살짝, 눌러주면서 바람 새는 소리 살짝 내주면서 살짝 fork. 내주면서. 네, 이렇게 그쵸. 하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포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포크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Can you bring me a fork? Can you bring me a fork? Can you bring me a fork? 발음 조심하세요. 돼지고기 갖다 줍니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오늘의 상황에 딱 맞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팁을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우리가 식사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이라던가. 뭐 전화가 왔다든지. 그럴 때 나 아직 먹고 있으니까 치우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포크랑 나이프를 그릇 위에, 우리 접시 위에 이렇게 팔자 있잖아요. 한자, 팔자. 팔자 모양. 그걸로 약간 살짝 벌려두면 이제 접시를 들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4시 40분 모양. 그쵸? 4시 40분 맞아요? 아, 맞네. 맞아요. 이렇게 4시 40분 모양으로 탁탁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떨어뜨려 놔야지 난 아직 식사 중이다 라는 의미가 돼서 그걸 치우지가 않고, 반대로 다 먹었다라는 의미는 두 개를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한 대 모아두면은, 포크랑 나이프를 한 대 모아서 이렇게 접시에 걸쳐두면은 난 다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뭔가 팁 아닌 팁, 꿀팁, 이런 거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can you를 사용한 두 번째 문장으로는 우리 이런 거 할 건데요. 먹다가 이제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시켰는데 나눠 먹을 거면 접시가 필요하잖아요. 앞접시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우리도 실제 식당 가서 굉장히 많이 하는 요청 중에 하나가 앞접시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일단 영어로 한번 바꿔서 말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접시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 만들 건데, 일단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나요? 아까도 했죠. 뭐라고 하죠? Can you bring me 그렇죠. Can you bring me까지 하신 다음에 접시를 뭐라고 할까요? a plate? plate라고 합니다. plate. 근데 이 plat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쓰는 앞접시 있죠. 평평한 앞접시. 약간 조그만 그런 평평한 앞접시가 plate고요. 약간 둥그런 건 뭐라고 하죠? bowl. 그렇죠. bowl이라고 합니다. bowl. 그래서 두 개를 약간 혼용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접시니까 아까 했던 문장 좀 같이 해볼게요. 접시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Can you bring me a plate? Can you bring me a plate? Can you bring me a plate?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식기류 요청할 때 아주 유용한 문장 두 개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그래서 포크보다 더 편한 게 하나 있죠. 아, 젓가락? 젓가락이 더 우리는 훨씬 편하죠. 그래서 혹시 식당에 딱 갔는데 젓가락이 따로 이렇게 주진 않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장 해볼게요. 그래서 젓가락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 해볼 건데요. 우리 이거 굉장히 쉬운 게 뭐뭐 있나요? 우리 많이 했던 패턴이에요. Do you have? Do you have?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뭐뭐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젓가락은 영어로 chopsticks. 그렇죠. chopsticks라고 합니다. chopsticks. 그래서 이것만 붙여서 문장 같이 완성해 볼게요. 젓가락 있나요? Do you have chopsticks? Do you have chopsticks? Do you have chopsticks?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해볼 만한 문장은 우리가 외국 나가서 먹는 거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식기류가 바로 칼인데요. 이 칼이 뭐 되게 관리를 잘하는 식당이면은 싹싹싹 잘 썰리는데 좀 관리가 좀 안 된다면은 되게 안 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칼이 잘 들지 않아요, 이 나이프가 잘 안 드네요 라고 말하는 문장을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 나이프로 시작을 할 거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is knife. 그렇죠. This knife 이렇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잘 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잘리지 않는다, 안 잘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won't cut. 그쵸. won't cut 이렇게 말합니다. won't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will not. 그쵸. will not의 줄임말.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은 this knife, 이 칼이 will not cut, 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잘릴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안 잘려요. 되게 잘 안 드네요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몇 번 해볼게요. 이 나이프 잘 안 들어요. This knife won't cut. This knife won't cut. This knife won't cut.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식기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기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식당에서 식기류 요청할 때 어떤 거 배웠었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식기를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희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인 can you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 can you를 사용했던 문장 하나 복습해 볼 건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어요. 포크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나요?니까 우리 지난 시간 패턴 can you 쓰시고 자, 나한테 가지고 오다라는 거는 bring me였고 포크는 영어로 a fork였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붙여서 문장 완성했었는데 우리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포크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Can you bring me a fork? Can you bring me a fork? Can you bring me a fork?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식당에서 기타 서비스 요청할 때 이때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12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기타 서비스 요청할 때입니다. 네, 식당에서는 밥만 먹고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많은 또 우리 환경 요소들이 있어요. 뭐 식당이 되게 덥다던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 있다던가 밥 먹는 거 외에 다른 모든 그런 요청들은 전부 기타 서비스 요청이 되는 거죠. 그쵸. 밥 관련해서 하는 요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지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can you라는 패턴입니다.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네, 자주 나오는 패턴 같은데 이 can you 패턴의 해석은 뭐뭐 해줄 수 있나요? 요거였죠. 우리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Can you? Can you? 네, 그럼 이제 이 패턴 can you를 사용한 문장 두 개 같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여러분이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 내가 지금 밥을 먹는지 땀을 싸는지 뭐 분간이 안 돼. 땀 너무 많이 나면 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켜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을 좀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똑같으니까 can you로 시작하신 다음에 자 무언가를 키는 걸 뭐라고 해요? Turn on. 그렇죠. turn on이라고 합니다. turn on이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키고 전원을 켜는 걸 turn on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어컨 요거 예전에 했었어요. 숙소에서 뭐라고 하죠? DAC. 그렇죠. 줄여서 DAC라고 한다고 했죠. 에어 컨디셔너의 약자 하나씩 따와가지고 AC라고 합니다. 자, 요거 순서대로 붙여서 우리 문장 완성해 볼게요. 에어컨 좀 켜줄 수 있나요? Can you turn on the AC? Can you turn on the AC? Can you turn on the AC?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또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팁을 좀 들어보고 갈게요. 외국에서는 음식이 남았을 때 종종 포장을 많이 해가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건 콩글리시라서 못 알아듣고 투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 종업원한테 싸달라고 투고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투고 박스를 달라고 해서 직접 싸갈 수도 있습니다. 투고 박스. 투고 투고가 박스.
투고 되게 한국말 같다. 투고. 맞아. 투고함 이런 투고박스 투고함이잖아. 맞아. 투고함. 투고함. 한국말 전혀 아니고요. 네. 그 투가 to, 고가 그 go 해가지고 투고 가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거라서 to go box라고 하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포장 박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요청해서 직접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해볼 문장, can you로 해볼 문장은 이거랑 관련된 건데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것 좀 포장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직원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보는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뭐 해줄 수 있나요가 똑같으니까 can you로 시작을 하시고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던 문장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언제 했냐면은 쇼핑할 때 포장 요청할 때 했던 건데 이거를 포장해 달라. 근데 원래 포장하다가 뭐죠? wrap up. 그쵸, wrap up이라고 합니다. wrap up. 근데 이거를 포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wrap up 사이에다가 this를 넣어서 wrap this up이라고 합니다. 요거 붙여서 우리 문장 완성해 볼게요. 이것 좀 포장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wrap this up? Can you wrap this up? Can you wrap this up?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기타 서비스 요청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장 두 개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만한 문장은 되게 비슷한 건데 포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테이크 아웃 해 갈 수 있냐, 가져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제는 좀 달라진 게 아까까지는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였어요. 뭐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해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Can I? 그쵸, can you가 아니라 can I로 시작할게요. 내가 뭐 할 수 있냐라고 하고, 자, 이것을 테이크아웃 해가다, 가져가다. 아까 테이크아웃 대신 뭐 쓴다고 했죠? To go. to go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can I Get this to go. 그쵸, get this to go라고 합니다. get this가 이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가지는. 근데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은 to go, 가져가는 용도로. 그래서 순서대로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이거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어요? Can I get this to go? Can I get this to go? Can I get this to go?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해볼 건데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공기가 환기를 안 하는지 너무 답답해. 그래서 직원한테 말을 한번 해보는 거죠. 환기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좀 답답해요라고 말하는 문장 해볼게요. 일단 자 뭐뭐예요, 뭐뭐예요 이렇게 뭔가 상태를 말하는 거 우리 항상 뭘 썼어요? It's로 시작을 합니다. It's 그 다음에 답답하다. 뭐죠? Stuffy. Stuffy라고 합니다. Stuffy. 근데 어디가 답답하냐면은 여기 안에가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요? In here. 그렇죠. in here로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다 붙여서 문장을 말하면 되는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답답해요. It's stuffy in here. It's stuffy in here. It's stuffy in here.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기타 서비스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과 패턴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기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식당에서 기타 서비스 요청할 때 이때 어떤 걸 배웠었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타 서비스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희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인 can you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can you를 사용했던 문장 하나 복습해 볼 건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어요.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켜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거든요. 일단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똑같으니까 can you 그대로 사용하시고 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turn on 사용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의미하는 the AC 붙여서 문장 완성했었죠. 우리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에어컨 좀 켜줄 수 있어요? Can you turn on the AC? Can you turn on the AC? Can you turn on the AC?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식당에서 마지막 상황인데요. 식당에서 계산할 때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14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당에서 계산할 때입니다. 그렇죠. 다 먹었으면은 그냥 가면 안 되죠. 인터폴에 잡히고 싶지 않다면은 다 먹었으면은 깔끔하게 또 계산까지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할 때 뭐 물어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따로 되냐 계산도 뭐 텍스 포함돼 있냐 뭐 팁 포함돼 있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돈만 띡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몇 가지 문장들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can I라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 can I 패턴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가지고 해석이 뭐뭐 할 수 있나요? 요거였죠. 이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 할 수 있나요? Can I? Can I? Can I? 네, 그럼 이제 이 패턴 can I를 사용한 문장 두 개 같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만한 문장은 우리 이런 거. 좀 괜찮은 식당을 가면은 굳이 카운터로 가서 계산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먹던 그 테이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괜찮은 데는.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딱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리에서 지불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 내가 뭐 할 수 있나요? 똑같으니까 can I로 시작하시고요. 지불하다 뭐라고 해요? Pay pay 근데 자리에서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at the table. 그렇죠. at the table 붙여서 문장 완성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리에서 지불할 수 있어요? Can I pay at the table? Can I pay at the table? Can I pay at the table? 그렇죠. 근데 상황과 장소를 잘 보고 쓰셔야 돼요. 김밥천국한테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김밥천국한테 가가지고 저 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잘 판단을 하시고 네. 이 문장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알아보기 전에 오늘도 이 계산할 때 딱 어울리는 팁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뭐죠? 외국에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먹은 비용뿐만 아니라 팁을 또 같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팁은 보통 서빙을 받는 식당들에는 거의 반드시 팁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그렇죠. 보통 한 식사 비용의 15에서 20% 정도 팁으로 내야 한다는 점. 그렇죠. 근데 또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경우는 딱히 또 팁을 주지 않아도 근데 어렵지가 된다고 않아요.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음식을 직접 가지고 왔다. 그러면 팁을 아무한테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누군가 내 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땐 팁을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10달러 어치 먹었다. 그럼 2달러 정도 주고 오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난 좀 부자다. 3달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 3달러, 4달러 주셔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팁이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로는 팁이니까 무조건 현금으로 줘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근데 요즘은 카드로도 다 받아요 팁을. 맞아. 카드로 따로 결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셔서 외국 나가셔서 그들만의 문화를 또 존중해 줘야겠죠. 그래서 깜빡하지 마시고 팁 주시는 거 깜빡하지 마시고 팁 주는 거 꼭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can I 사용한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먹다가 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직원을 불러서 지금 계산할게요. 지금 지불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 되게 쉬워요. 내가 지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Can I pay? Can I pay? 이렇게 시작을 했죠. 나 돈 낼 수 있냐? 근데 언제? 지금. Now. now만 붙여서 문장 완성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지금 지불할 수 있어요? Can I pay now? Can I pay now? Can I pay now?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장 두 개 더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친구나 누구랑 같이 동행을 해서 식당을 갔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밥 사줄 만큼 친하진 않아. 더치페이. 더치페이. 그래서 계산서도 따로 받고 싶어 나는.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 따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장 해볼게요. 일단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딱 세 단어면 끝나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각자 따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Separate. separate이라고 합니다. separate이라는 단어를 일단 시작하시고 자, 계산서는 영어로 뭐예요? Bill. bills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bills라고 할게요. separate bills 그러면은
각각의 계산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공손하게 Please. please 붙여서 문장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이거 각자 따로 계산해 주세요. Separate bills, please. Separate bills, please. Separate bills, please.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아까 저희가 팁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계산서에 이미 팁을 집어넣는 식당들도 있고 아닌 식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물어보는 거죠. 그냥 당당하게. 뭐냐면은 혹시 팁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가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is로 시작할게요. is 그 다음에 자 팁이라고 해야 되니까 is The tip. is the tip까지 한 다음에 그게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포함된이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하죠? Included. included라고 합니다. included. 자,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하나 붙여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팁이 포함되어 있나요? Is the tip included? Is the tip included? Is the tip included?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식당에서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들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기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식당에서 계산할 때 어떤 거 배웠었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식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인 can I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 can I를 사용했던 문장 하나 정도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죠. 자리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지, 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나요? 지불할 수 있나요? 이런 문장 같이 했거든요. 일단 내가 지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can I pay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자리에서라고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at the table 붙여서 문장 완성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자리에서 지불할 수 있나요? Can I pay at the table? Can I pay at the table? Can I pay at the table?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관광할 때, 관람표 구매할 때 요때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18페이지 펼쳐서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관광할 때, 관람표 구매할 때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또 테마로 넘어왔죠. 식당에서 관광할 때로 넘어왔는데요. 관광하시다 보면 이제 뭐 뮤지컬이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 나라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보고 싶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상황별로 파헤쳐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장들을 효율적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관람표 구매할 때 이때 어떤 말을 써야지 내가 원하는 티켓을 살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좀 알아볼게요.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인데 바로 please라는 패턴입니다. 무언가 달라고 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그렇죠. 우리 플레이스 패턴의 해석은 뭐뭐 주세요라고 해석을 하죠. 이거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 주세요. Please, please, please. 네, 그럼 이제 이 패턴 please를 사용한 문장 2개 같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이제 이런 거 해볼게요. 뭐 표 3장 주세요. 뭐 내 동행이 딱 3명이다. 그래가지고 난 3장이 필요하니까 3장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뭐뭐 주세요니까 우리 오늘의 패턴 place로 시작하시고요. 자, 표 3장이에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tickets. 그렇죠. 3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로는 3가 3이죠. 그래서 3개의 티켓, 3 티켓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붙여야 되는 게 오늘의 패턴 주세요니까 please. 이제 여기 뒤에다 please를 붙인 문장이 바로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몇 번 말해 볼게요. 표 3장 주세요. 3 tickets, please. 3 tickets, please. 3 tickets, please.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또 넘어가기 전에 오늘 상황에 딱 맞는 팁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은 외국에서 많이 보시는 것 중 하나가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티켓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TKTS라는 뮤지컬 티켓을 할인하는 창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은 당일날 남은 뮤지컬 티켓을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거 같은 거네요. 비행기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리는 좀 나중에 후려쳐서 팔잖아요. 맞아. 떨이표. 땡처리. 땡처리. 맞아. 그런 것처럼 뮤지컬 티켓도 당일에 다 안 팔린 표가 있다면 그걸 이제 땡처리에서 파는, 그래서 TKTS라는 곳에 가서 그 창구에서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이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해볼 만한 문장, place를 사용한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가지고 어른 2명이랑 어린이 1명 이런 구성으로 이제 여행 가가지고 뭔가 공연을 보기로 했다면은 어른 2장, 어린이 1장 주세요라는 문장을 좀 이제 필요로 할 텐데요.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어른 2이니까 뭐라고 하죠? Two adults. 그렇죠. Two adults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게 어른 2명이죠. 그리고 어린이 1명이에요. 그러면은 One child. 그렇죠. And one child 해가지고 two adults and one child. 어른 2, 어린이 1. 근데 여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의 패턴이 필요하죠. 그래서 끝에다가 please 붙이면은 그 어른 2, 어린이 1장 티켓을 달라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어른 2장, 어린이 1장 주세요. Two adults and one child, please. Two adults and one child, please. Two adults and one child, please.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관람표 구매할 때 아주 유용한 문장 2개 정도만 더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여러분이 공연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이제 영화 같은 거는 맨 뒤에서 보는 걸 선호하는데 공연은 앞에서 보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실제로 앞에 쪽 좌석이 더 비싸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파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 좌석이 좀 비싸고 되게 빨리 팔리는 그런 쪽 좌석이잖아요. 왜냐면은 배우들 얼굴들을 코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생생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티켓을 구매할 때 앞쪽 좌석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되게 쉬운 게 제가 뭐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우리 여러 번 했거든요. 뭐라고 하죠? Can I get? 그쵸. Can I get? 이거 뜻 자체가 제가 뭘 받을 수 있나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 좌석만 영어로 바꿔서 붙이면 돼요. 앞쪽 좌석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ront row seats. 그렇죠. front row. 요게 바로 뭐냐면은 front가 앞이죠. row가 줄이에요. 그래서 앞쪽 줄. 그 다음에 seats가 좌석이잖아요. 요거를 순서대로 합쳐서 앞쪽 좌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거 붙여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앞쪽 좌석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front row seats? Can I get front row seats? Can I get front row seats?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제 뭔가 관람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뭐가 안 된대. 이 좌석 달라니까 뭐 안 된대. 막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 혹시 매진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거 뭐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항상 뭐 is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is로 할게요. is it?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뭐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매진된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Sold out. 그렇죠. 여러분 많이 봤던 그 단어 sold out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다 sold out 적혀 있죠. 우리나라 쇼핑몰에도 sold out이 다 팔린 거, 다 팔려서 없는 거를 sold out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우리 is it 뒤에 붙여서 문장 같이 말해 볼게요. 매진됐어요? Is it sold out? Is it sold out? Is it sold out?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관광할 때, 관람표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여행 영어 10분의 궤적의 케빈과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였죠. 관광할 때, 관람표 구매할 때 여기서 어떤 거 배웠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관광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관람표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뭔가 달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인 please를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 please를 사용했던 문장 하나 복습해 볼 건데 우리 이런 문장 같이 했어요. 표 3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문장 했었는데 일단 3장을 의미하는 3 tickets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의 패턴이었던 달라고 하는 의미의 please 붙여가지고 문장 완성했었거든요. 우리 다시 같이 몇 번 해볼게요. 표 3장 주세요. 3 tickets please. 3 tickets please. 3 tickets please.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관광할 때에서 투어 관람 예약할 때 요때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20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관광할 때, 투어 관람 예약할 때입니다. 네, 투어나 관람을 예약할 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투어 그리고 관람거리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투어를 예를 들면 뭐 시내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시내 버스 투어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런 거는. 그쵸. 그리고 무슨 뭐 박물관 투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동물원 투어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투어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관람할 거리들이 그 해외를 나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통 예약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약을 할 때 필요한 영어들을 저희가 좀 같이 알아볼게요. 네, 이때 쓸 수 있는 딱 좋은 만능 패턴이 있는데 바로 I want라는 패턴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만능 패턴이죠. 그렇죠. I want 여러 번 했었는데 이 패턴의 해석 자체는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뭘 원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우리가 오늘 이 패턴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뭐뭐 하고 싶어요. I want. I want. I want. 네, 자 그럼 이제 패턴 I want를 사용한 문장 2개 같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내 투어를 예약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을 좀 해볼게요. 일단 뭐뭐 하고 싶어요 이거 우리 오늘 패턴 I want 쓰시면 되는데 뭘 하고 싶냐면 지금 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I want To book. 그렇죠. I want to book. 좀 편하게 말하면 I want to book 이렇게 시작을 하죠. book이 예약을 하다라는 의미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뭘 예약하냐면은 자 시내 투어를 영어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뭐라고 하죠? A city tour. 그렇죠. city 투어라고 합니다. city가 이제 우리 시내 도시 이런 걸 말하는 단어고 투어는 영어로니까 투어는 이미 영어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투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붙여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시내 투어 예약하고 싶어요. I want to book a city tour. I want to book a city tour. I want to book a city tour.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I want 패턴을 사용한 문장 알아보기 전에 오늘의 상황에 딱 맞는 팁을 좀 들어보고 갈게요. 보통 이런 시내 투어 버스들도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버스 투어 하는 그 홈페이지? 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뭐 호텔에도 그런 게 소개되어 있을 수 있고 맞아. 호텔 웹페이지 같은데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딱 원하는 날짜랑 시간에 예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팁으로 드립니다. 되게 어색했는데? 네, 다시 할게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이게 예약을 하면은 거의 모든 서비스가 그렇지만 예약을 하면 이런 것들은 보통 할인이 다 들어가요. 얘네들도 노쇼만큼은 맞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 없이 그냥 투어를 출발하면은 얘네도 손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약을 하면은 할인해 준다는 명목을 해가지고 할인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약하고 가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투어를 즐길 수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은 예약을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뭐 가서 사람이랑 말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예약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일단 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두 번째 문장 I want 사용한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박물관 투어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에 있는 여러 박물관들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박물관 투어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아까랑 똑같이 예약하고 싶어요니까 시작을 I want to book. I want to book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박물관 투어만 이제 붙이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A museum tour. 그렇죠. 뮤지엄 투어라고 하죠. 뮤지엄이 박물관이죠. 그 다음에 투어는 아까처럼 똑같이 투어는 거고 순서대로 붙여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박물관 투어 예약하고 싶어요. I want to book a museum tour. I want to book a museum tour.
I want to book a museum tour. 네, 자 그럼 이제 패턴 사용한 문장 외에도 이 상황, 투어나 관람을 예약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2개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문장은 이런 건데요. 투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그런 문장을 좀 해볼게요. 막상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매할 때는 가격을 딱 알고 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장을 좀 같이 알아볼 건데 일단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 우리 항상 다 어떻게 시작했죠? How much? 그렇죠. How much로 시작을 합니다. How much로 시작하신 다음에 투어가 얼마인지 특히 이 투어가 얼마인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ow much is로 할게요. How much is 이렇게 해야지 그거 뒤에 묻는 게 얼마냐고 하는 거니까 자, 이 투어 This tour. 그렇죠. 그래서 How much is 다음에 this tour 붙이면은 이 투어 얼마예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이 투어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tour? How much is this tour? How much is this tour?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해볼 문장은 이제 그런 건데 가끔 투어나 이제 관람 같은 거에 뭐 식사라던가 픽업 서비스라던가 좀 별도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광버스들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 태워가지고 관광시켜주고 식당까지 다 예약해놓고 어르신들 다 이렇게 밥 다 먹여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외국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식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그 투어에 포함이 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을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자 식사가라고 뭐 어쩌고 물어볼 거잖아요. 식사가 어쨌는지 저쨌는지 물어볼 거죠.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죠? Is a meal? Is a meal 이렇게 시작할게요. 이게 is a meal이거든요. is로 시작하는 건 다 우리가 물어볼 때 시작하는 것들이고 is it 할 때 그런 is죠. 그쵸. 자, is a meal 이거는 식사가 혹시 이렇게 약간 말을 운을 떼는 거죠. meal이 식사니까. 자, 그게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어볼 건데 포함된이라는 단어만 이제 붙이면 돼요. 이게 뭐죠? Included. 그렇죠. 몇 번 지난번에 했었는데 included라고 물어보면은 포함되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식사 포함되어 있나요? Is a meal included? Is a meal included? Is a meal included? 그렇죠. is랑 included 사이에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은 그게 포함되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is 땡땡 included 하면은 그 땡땡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관광할 때, 투어 관람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과 문장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케빈, 써니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요. See you soon.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